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알파고 기자 세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네. 근데 다음에 좀 그러니까 자리를 바꿉시다. 왜요? 여기 지금 샤실 케밥 냄새 나는 왜 사람들. 그래요 또? 여기 이제 간장 이래 좀 이렇게 아니 지금 다 네. 한국인이잖아요. 여기 다 한국인이잖아요. 네, 한 명도 없어요. 외국인이 한 명도 그 정도 없어요. 이제 개몽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까봐. 글쎄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알파고 옆에 앉기 싫어요. 알파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옆에 앉으니까. 높이 평가 감사합니다. 역시 기자예요. 아니, 교수님도 그렇고 두 분 잘생기셨어요. 네, 잘생기셨어요. 자, 알파고 기자 지금 오늘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요 얘기 질문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야, 우리 이거 시리아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조태열 장관이 정부 대표단 끌고 직접 가가지고 대접도 받았다고 하고 극진하게. 근데 외교부 장관 가시기 전에는 이미 한 3주 전인가? 네. 외교부 장관 가시기 한 3주, 2주 전에는 이미 우리 외교부에 있는 중동 담당하는 과장님이 이미 먼저 가시고 사전 협의하러 갔던 거군요. 아니, 사전 협의하러 가고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들고 다음에 외교부 장관을 갔는데 저는 일단은 비하인드를 풀어드리고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오래전부터 한 2000년대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우리 수교하지 않았던 나라 하나도 없이 가자. 그래서 미국이 조금만 쿠바를 뚫었더니 바로 가서 쿠바란 외교 맞아요. 정상화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유일하게 남았던 나라는 시리아였는데 시리아를 뚫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밀레그로 가셨던 분들한테 좀 건너서 만났거든요. 이제 가서 태권도 관장을 열었는데 네. 사실은 목표는 태권도를 가르치는 거 아니고 그거 계기로 시리아 고위부 간부들은 친해가지고 대사관을 개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북한한테 들켰어요. 북한한테 들켰다고. 네. 북한한테 들켜가지고 예. 북한이 가서 이제 정권에다가 압박해가지고 야 우리는 형제 아니가 이거 시리아하고, 이 태권도 도장 없애라. 그래서 그분이 다행히 이제 무사히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마지막 기회는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대기업이었어요. 이름을 굳이 말하고 싶진 않지만 L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대기업이 성공적으로 들어갔어요. 시리아에 있는 또 다른 정권이랑 사이가 좋은 대기업이랑 손을 잡아가지고 그 시리아 안에 있는 대기업에 이제 보호하에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것도 뭐 나름 무역도 할 겸 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내전이 터진 거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20년 전부터는 오랫동안 그 고집을 뿌린 상황이었거든요. 나는 무슨 일든 간에 이 시리아마저 나는 관계를 정상화하고 제가 수교했던 나라 하나도 없게 만들 거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과도 정부가 생겼잖아요. 네. 앞으로 시리아에서 어떤 정부가 생길 건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건 이분들한테는 엄청 뭐라고 해야 되나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약점을 알아서 뭐 이슬람 국가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유럽 국가들마저 와서 이제 대사관을 개설하네. 예를 들면 지금 독일 대사관이 작동 중이에요. 네. 유럽에 있는 몇 개 대사관 지금 작동 중인데 그러면 우리들 이때 이제 기회를 타가지고 들어가자고 해서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좋아요. 그 수교를 한 좋은데 거예요. 시리아하고 수교 행기기 엄청나게 큰 일인가요? 이 성과를 아니요. 크게 강조를 하는 것. 이 정부가 지난 2월에 예. 그 중동 아프리카 국장이 가가지고 이 실무 작업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지난 2월이면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니까요.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 온 국민이 온통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시리아 과도 정부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시리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전에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하고는 다른 정부가 들어설 게 뻔해요. 왜냐하면 이 과도 정부가 세워지는 과정에 서방 국가의 입김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네. 친서방 정권이 들어설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전에 북한의 수교국이었던 시리아가 아닌 한국의 수교국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급하게 시리아 수교국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직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된 상황이고 어떤 돌발 상황이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지금 수교를 일단 해놓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나라 정부가 광고하는 것처럼
북한을 고립을 심화시키고 예. 예, 쿠바랑 수교할 때도 그 얘기했죠. 북한의 고립 심화 그리고 시리아 경제 재건 그 규모만 363조 원이에요. 마치 그걸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먹을 것처럼 아니죠. 홍보를 하잖아.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시리아 재건 언제 가능할지 아직 모르고요. 지금 내부의 어떤 무장 단체 간의 정치적인 혼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됐고.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급하게 굳이 시리아 이 외교적 성과를 앞으로 내세우는 게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무능함이라든지 내부적 혼란을 덮기 위한 그런 어떤 네, 하나의 용도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드는 거죠. 말파고는 비하인드 말씀 주셨고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수교한 거를 많이 좀 강조하고 홍보하는 거는 좀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난 21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을 했습니다. 뭐 저는 좀 폐렴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괜찮다고 했는데 저녁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교수님 여기 종교회 출신이신데. 그래요? 종교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제 러시아는 그리스 그 종교. 종교예요. 뭐 저도 사실은 다 종교 다른데 뭐 이것도 교황은 또 다른 의미니까 특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도 방문하신 적도 있고 방문하고 뭐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한국에 그렇죠. 와가지고. 14년 예. 8월이었던가 바로 세월 그 참사가 터지고 고이 그 다음에 맞아요. 방문하셨고 그때 오셨고요. 또 한국에 뭐 무슨 막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항상 언급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뭐 이태원도 그랬고 뭐 제주 항공 자서도 그랬고 신기해요. 그러고 보면 네, 다 네. 말씀하셨어요. 예. 그 위로를 다 해주고 뭐 사실 교황의 역할이라는 게 좀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그 교황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중동에서 사랑받았던 분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보통 중동 사람들은 교황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왜냐면 당연하죠. 저 종교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 아니에요. 아니고? 예. 십자군을 예전에 교황의 말씀을 그러니까.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1000년 지나갔는데도 안 좋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전전 교황 바오르 2세 네. 존 바오르 2세 그리고 지금 이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건데 네. 제가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바로 영상을 만들고 올렸더니 이런 댓글을 받았어요. 알파고 씨 제가 알파고 씨 채널을 중동 나라에서 시청하고 있는 한인인데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현지 중학교를 다녀요. 근데 집에 오자마자 엄마 교황이 돌아가셨다네? 너 어떻게 알아? 우리 학교에서 지금 플랜카드 만들었어요. 이슬람 국가인데 왜 플랜카드 만들었지? 중동 국가에서 교황 얘기 잘 안 할 건데 그죠? 플랜카드까지 만들었다는 근데 거네요. 그분이 중동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요. 왜냐하면 중동에 있는 웬만한큼 나라들을 다 방문하셨고 거기 있는 이슬람 사원들까지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제일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중동 사람들도 놀래고 교황님 그것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했던 거 뭐냐면 이라크에 가시고 이라크에서 아야톨라히랑 만나서 아야톨라 시스타니 그분의 집에 가시고 우와. 물론 이제 그분의 그런 행동들은 상반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런 방문들 하니까 그쪽에 있는 종교인들도 그럼 그만큼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라크에 가서 아야톨라 시아파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나 그때 그 시아파 지도자는 이 말했어요. 이라크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우리랑 똑같이 이라크의 자식들이고 똑같은 시민들이다. 뭐 이런 말들 하니까 그분의 그런 순방들 덕분에 중동에 있는 기독교 시민들의 좀 약간 삶이 좀 개선됐거든요. 네. 물론 또 그분이 사랑받은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 말했어요. 중동에 그 무슬림들 안에서 테러리스트들 나왔다고 해서 무슬림들을 폭력으로 묶어주면 안 된다. 이런 말들 하니까 무슬림들도 듣기 너무 좀 약간 속 시원하니까 그러네요. 지금 사람들 지금 걱정해. 다음 교황도 이 정도 자, 나올까?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맞아요. 우리나라를 되게 그래도 중동은 중동이지만 네. 우리랑 특별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특히 또 추기경 4명 중에 2명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인선을 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하고 지금 유흥식 유흥식 추기경 그리고 심지어 유흥식 추기경이 주교일 때 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을 측근 했어요. 장관이었던 거죠. 매우 중요한 장관 맞습니다. 자리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김대건 안드레아 성상이 성 바오르 그 네. 대성전에 딱 이제 모셔졌잖아요. 그거 역시도 사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장 큰 장점이 사실은
그동안 가톨릭에서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피하던 그리고 모호하게 대하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든지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민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꽤 진보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과거에 대해서도 사과하셨어요. 캐나다에 가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에서 사실 가톨릭 그 학교가 원주민들의 문화를 완전히 다 바꿔놓겠다 이러면서 원주민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굉장히 많이 학살한 그런 사건 때문에 캐나다, 미국이 다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유해가 발굴이 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톨릭에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직접 캐나다에 가셔가지고 그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말 좋았던 부분이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셨다라는 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의견을 드러내셨어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물론 러시아 침공 잘못했지만 이 러시아의 침공을 가져오기까지 그 배경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서방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짚으셨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제 겨냥을 해서 사실 백성들을 위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엄청나게 폭격할 때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맞아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하셨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에더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아직. 이스라엘은 싫어하는 거죠. 예, 뒤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신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2018년, 2021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다 만나셨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북한을 혹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공식 초청이 오면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정도인데 뭐 일단은 이제 후임 이제 교황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된다고 열 몇 명 이게 콘클라베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12분이 나왔고 또 이게 지금 유력 이탈리아 언론에서 12명을 꼽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가장 큰 관심사는 두 개인 것 같아요. 과연 비백인, 그러니까 아시아라든지 제3세계에서 나올 것이냐. 저 아시아 두 분인 거잖아요. 네. 용식 추기경 비롯해서 필리핀 하나, 필리핀의 타글레 추기경도 후보로 꼽히고 있고. 근데 필리핀은 워낙 가톨릭 교세가 큰 나라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작은 나라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름 개혁파였잖아요. 개혁파가 계속 이어받을 것이냐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계실 때 전 세계 추기경의 지금 절반 이상 한 110명 정도를 본인이 임명을 하셨어요. 굉장히 다양한 배경에. 네. 그래서 혹시 그것들이 콘클라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인가, 그것도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죠. 콘클라베를 이렇게 하면 사실 누가들 잘 모르는 만장일치로 나와야 돼요.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저는 진짜 왠지 좀 약간 감이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가 감이 오는데. 저 진짜 그 지지난주 제 이집트에 있었는데 모로코에 갈 때는 갑자기 왜 감이 와가지고 야 잠깐만 바티칸 들렸다 가자. 그래서 저 지지난주 갔었어요? 바티칸 갔어요. 대박이네. 저 그러면은 알고 간 건 아니지만. 아니 뭔지 왠지 여기 좀 가야겠다 느낌 나가지고 이집트에서 바티칸을 갔다가 하루 바티칸에 있다가 다음에 모로코 갔어요. 그럼 후임 추기경 우리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일까요? 냄새가 안 났어요. 그 정도. 그냥 가야겠다는 감이 왔고 그 가야겠다는 감으로 갔는데 그 정도. 후임 교황님. 그 정도는 아직 안 봤어요. 사진을 뚜렷하게 봐요. 중요해요. 교황이 누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 용수중에 꼭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되냐에 따라서도 말씀대로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필리핀 다글레 추기경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따지면 외신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거론되는 이름이 필리핀 다글레 추기장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필리핀 정부도 압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텔테는 지금 네덜란드에서 그 심판 받고 있거든요. ICC에서. 그래서 지금 필리핀 내부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좀 약간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온갖 힘을 실어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좀 필리핀 사람이 겨왕되면 그 국내 정체에서 이용할 수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네요. 또 따져보면 그렇지. 타글레 추기경 가능. 아니 예전에도 전전 겨왕님이 폴란드 분이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는 일부러 미국하고 서양 국가들이 압박을 해가지고 야 빨리 슬라브족 한 명을 밀어줘 가지고 우리는 좀 약간 러시아 밑에 있는 슬라브 국가들한테 작업으로 꼴자고 해서 폴란드 사람이 선출이 됐어요. 맥락이 그러네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굉장히 친미 성향이거든요. 미국 쪽에서의 압박을 넣을지 대신 미국 출신의 추기경은 교황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죠. 네, 안 안 되죠. 됩니다. 네, 그건 네, 안 되죠. 안 됩니다. 아마 콘클라베니까 기대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누가 될지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미국 이제 얘기 좀 해보죠. 자 간밤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2대2 미국 협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상목 그리고 안덕구 장관 가서 오늘 좀 성과 얘기도 했는데 일단은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간밤에 있었던. 그죠. 베순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이 최선의 안을 가져왔다. 아 이거 그게 좀 특이해요. 미국 입장이 최선이다 이 말인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니까요. 이게 불안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항상 3년 내내 했던 행태를 돌이켜 보면은 투명하게 밝힌 적이 없었다라고 늘 말씀을 네. 드리잖아요. 언론에는 얘기할 때는 항상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관세, 비관세, 경제 안보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폭넓게 논의를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월 패키지 해가지고 7월에 이제 상호 관세가 발동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거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건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이고 네. 정작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가 한국이 너무 좋은 안을 가져왔어. 라는 얘기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거든요. 뭐알 수가 없죠. 예, 재무장관도 미국 재무장관도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일단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 뭐 사실은 원스톱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상목 부총리 얘기에 따르면 방위비 얘기 안 나왔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하는 걸로 이번 정부가 하지 않고 막 등등의 얘기는 이제 방금 했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알파고 야, 솔직히 말하자면 네. 민센 장관도 그 중국이랑 그 관세 얘기를 했을 때 말이 뭔 말인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물밑에서 교환 뭐지 우리는 협상한다고 했는데 그럼 뭐 했냐 누구랑 했냐 그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말을 보고 그거는 중국과의 협상이고 지금 한국 아니 중국할 때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중국할 때 그런 걸 모습 보니까 지금 이번 하는 말을 보니까 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셈이 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미국 정부 있는 그 장관들의 말을 못 믿겠어요. 100% 신뢰, 베센트 장관 얘기도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 네. 아하. 결과를 봐야 돼요. 왜냐면 그 트럼프 밑에 있는 사람이 또 이런 말하면 좀 그러나 트럼프 말하고 똑같은. 아니 중국의 관세를 갑자기 천 몇백 프로를 올렸다가 내려놨다가 네. 지금 국가 자원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는 말이 좀 신뢰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압박 카드로 나오는 건지 실제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저희가 알 수 알 없는 수 없죠, 사실은. 상황에서 사실은 그 2+2 협상 자체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였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하지 말지 마라. 했는데 네. 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일본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왔던 것 같은데 협상장에 혹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일본에는 나왔는데 우리하고 할 때는 안 나왔다. 트럼프.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네.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줄을 서서 이제 트럼프를 만나려고 노력을 할 건데 트럼프도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즉흥적으로 하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흐리네 1000% 때리자.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식이니까 이거 네.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또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과 우리나라의 독특한 방식, 지금은 한 달 후에 완전히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설이 사실은 무의미해져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2+2 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안에서는 많아요.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불안하긴 한데 근데 크게 의미가 없다고 없다. 봐요 저는. 예. 결국 중국 때문에 이러고 하는데 우리 세계학회에서 중국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중국한테 미국은 못 이긴다. 중국은 사실은 권위주의국 아직까지도 뭐 언론보다는 그쵸? 뭐 정부가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 중국이 버티면 4년 동안 버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겉으로 봤을 때는 버티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 보이거든요. 근데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미국 위주로만 그 수출을 했던 공장들 있잖아요. 지금 네. 그 공장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 그거는 직원들이 다 뭐지 그냥 휴가야 휴가. 그리고 지금 그 내수 시장에서 그동안 그 뭐 생산을 했던 물건들을 불어야 되는데 중국의 경제는또 그걸 뭐지 그 내수 시장에서 불 수 있게끔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도 미국도 서로의 한계를 아마 찔러보는 네. 시기예요 지금은. 그냥 간 보는 거죠 그냥. 자, 중국을 그러면 압박할 수단이 미국이 더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무역 대표부가 지난주에 뭘 발표를 했냐면 자 미국 항구에 중국 배가 들어오잖아. 그럼 우리 거기다가 수수료 때릴 거야. 별별 라고 걸 다 하네. 이제. 그런데 중국 기업의 배뿐만 아니라 네. 다른 나라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 배로 들어오면은 수수료를 물린다는 거예요. 그게 유예 기간이 180일이에요. 이것도 180일입니까? 그렇죠. 이건 뭐냐면 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빨리 협상장 들어오라는 거예요. 중국은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중국은 대단한 것 같아요. MC는 우리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들고 그러긴 한데요. 사실 1차, 2차 대전이 이러다가 발생한 거예요. 1차, 2차 대전 다 이렇게 뭐죠 무역 통로 그러니까요. 식민지에서 나왔던 그것도 내가 가지고 써야 된다. 내가 그런 거 제국주의 산물이었잖아요. 1차 대전이 세계 대전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분위기가 네. 조만간 잠잠하지 않으면 이상한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이 갑자기 이란한테 협박을 하다가 아하. 지금 협상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미국 보기에는 이란 정리 안 되고 중국이랑 붙으면 안 되고 중국 정리 안 되고 이제 중동에서 뭘 하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 되면 나머지에다가 완전 올인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좀 욕심 안 내면 안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근데 사실 예. 저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상호 관세가 유예된 것도 미국 내부적 이유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이 과연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시장에서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아우성이 더 크기 때문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이 훨씬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리고 트럼프 자체가 본인이 국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국 국채에. 본인 자산 포트폴리오의 60%가 국채라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재산 깎아먹는 짓은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우리 일라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점령 중단하는 방법 미국한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저는 꼼수라고 봅니다. 꼼수입니까? 네, 저는 이거 꼼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내부에서 나오는 뉴스와 러시아 외부에서 나오는 뉴스가 다르거든요. 러시아 내에서 나오는 뉴스는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이 우크라이나의 4가지 지역을 점령하겠다. 끝까지 협상이 없겠다. 뭐 쭉 러시아 말로 똑같은 뉴스가 아무런 변함이 없고. 네. 영어나 뭐 한국말로나 다른 언어로 나오는 뉴스가 푸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를 이제 협의장으로 초대하기 위한 말인 것 같아요. 립서비스. 네, 립서비스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같구나. 이렇게 해놓고 바로 다음날에 키예프를 공격했고 지금은 뭐 수백만 명도 죽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트럼프도 자기 SNS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블라디미르 스탑.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꼼수라고 봐야죠. 꼼수다. 그래요. 그러면 뭐 또 23일 날 런던에서 유럽 3개국 회의가 있었는데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 앞으로는 지금 유럽이 병력이 없으니까요. 돈만 있거든요. 돈만 있죠. 근데 예. 무기 그만큼 없어요. 무기는 다 미국에 미국이 있어요. 갖고 있죠. 근데 미국이 나는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안 주겠다고 하면
그 외에 있었던 무기들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는 갖고 있었던 무기들은 한 1년치 정도 있거든요.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나 전쟁하겠다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돈이 있어도 무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지금 목숨은 한 1년 반 남았다는 얘기죠. 돈 떨어지고 무기 떨어지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네. 말씀이네요. 그 런던에서 열린 회의가 유럽 사실 3개국 회의요. 네, 미국 루비오 장관이 안 안 갔죠. 갔어요. 네. 그러면서 네. 이게 실무급으로 낮아져 버렸어요. 예, 굉장히 축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논의를 안 했다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미국은 사실은 러시아 쪽 편을 들고 있는 계속 거예요. 지금 보면 분위기상 팀 편을 드는 것 같아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대놓고. 아니 유엔에서도 투표할 때는 러시아랑 똑같이 미국 때 반대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알파고도 얘기를 했지만 약간 네. 동의하는 게 이 관세 문제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자이크일 뿐이고 조금 더 크게 보면 미국이 지금 발 빼잖아요. 전 네. 세계 일에서.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인도와 파키스탄에 다시 무력으로 갈등이 퍼졌고 네. 그러니까 곳곳의 세계에서 이런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느낌? 무질서가 네. 질서가 된다. 네, 그게 이제 원래는 미국이 그게 통제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그러니까 그 미국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서 그렇죠.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고 한 게 딴 게 아니고 어디든 톡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분쟁 지역을 꽉 누르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막고 있고 했었는데 예. 이제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기도 그렇지 합니다. 못하기도 하고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안 뭐 하려고 이게 아닌데 하니까 우리가 왜 그걸 하냐? 여기저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와요. 왜냐하면 중국도 양보하지 않을 거고 푸틴도 양보하지 않을 텐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3의 세계 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적지는 않아요. 혼자 또 무서운 소리도 하시네요. 안 돼야 되겠죠. 뭐 세계대전. 당연하지만 국제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너 냉철하게 해야 돼요. 결국 일들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게 더 많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저도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화 K, 문희정, 일리아, 알파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